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원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자꾸 보셔야 돼요. 일단 초반이기 때문에 뭐 지금 한 번 들어서 다 한다. 그럼 불가능하고요.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뭔가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11월, 12월 두 달은 일단 기초 입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과목 있죠? 쭉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이게 듣다 보면 과목마다 공통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똑같은 사항이 민법도 나오고 뭐 공시도 나오고 이렇게 또 뭐 중개법에 나온 사항이 우리 법에 나오고 이렇게 겹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11월, 12월은 이제 우리 그 모든 과목을 이제 한 맛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막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자꾸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들으시고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이제 등기법 4장과 5장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4장, 5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4장 파트는 이제 간단하게 표시가 난 등기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5장은 권리등기. 근데 보시면 이제 4장, 5장 여기 우리가 절차 강론 그랬죠. 이 강론이란 말은 언제나 총론의 반복이에요. 그럼 18 잠깐 보세요. 자, 지난주 복습.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표현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3장을 타이틀을 등기 절차 총론 그랬어요. 3장이 이제 등기 절차 총론. 총론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하던 이제 절차를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절차 총론인데 이 파트에서 첫 번째 그거였어요. 첫 번째가 등기의 신청 형태. 등기 신청 형태. 이렇게 했죠. 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는가? 자, 신청이고, 자, 또 올려보세요. 등기 신청은 신청주의와 신청주의 예외가 있다. 첫 번째죠. 또 이제 신청주의는 다시 뭐가 있다. 당사자의 신청과 감공서의 촉탁. 자, 촉탁이란 말도 신청입니다. 이제 감공서니까 다른 표현을 써준 거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신청주의 예외가 있다. 첫 번째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두 번째가 법원의 명령. 이렇게 했죠. 그래서 4개 나왔어요.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렇게 했고. 또 이제 그 다음 원칙은 신청이죠. 또 잘라야죠. 신청주의는 원칙은 뭐다?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한다. 또는 갑이나 을이 일방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 단독 신청. 또한 이제 갑과 을 말고 제3자가 올 수 있다. 이제 제3자의 한등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6인데 형태에서 이제 자를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지금 오늘 4장 5장을 볼 건데요. 요 4장에서 표시 등기, 권리 등기 요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구분해야죠. 공동, 단독, 촉탁, 직권, 명령 그런 게 이제 강론의 수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론은 좋은 게 총론 내용의 반복이에요. 이렇게 이제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요거였죠. 두 번째는 이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신청 정보 및 그럼 첨부 정보다. 그럼 또 하나 볼게요. 제목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여기 정보라고 되어 있죠. 정보는 다른 말로 뭐다? 다른 말로 이거는 서류. 이제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전 시간에 지난주 스케줄에서 서류 4개 나왔었어요. 첫 번째가 등기 신청 정보. 간단하게 뭐다? 이게 등기 신청서. 두 번째는 등기 원인 정보. 등기 원인 정보는 간단하게 무슨 계약서. 세 번째가 등기필 정보. 자, 주의하세요. 요 등기필 정보는 정식 명칭이 그렇게 했어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요것도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이제 뭔지. 마지막에 이제 인감증명. 일단 이렇게 4개가 이제 주요 서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류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 자세히 볼 사항들이에요. 지금 4개고, 자, 이렇게요. 그럼 4개 서류인데, 요 4개 서류가 이제, 자, 표시 등기 때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또 이제 소유권 등기 때, 거래 등기 때 필요한지 아닌지, 요거 따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두 번째입니다. 여기 이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됐고, 그럼 세 번째는 요거 왔어요. 세 번째는 이제 등기 신청 방법, 또 그죠? 등기 신청 방식 이렇게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등기 신청 방법. 자, 원칙은 출석을 해야죠. 방문 신청. 예외가 있습니다. 출석 안 하고 어떻게?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다. 뭐 그거는 뭐 간단한 사항이니까 보시면 되고. 네 번째 이거 왔어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등기 신청 후 절차. 자, 보세요. 지금까지 본 게 여기까지가 신청 파트였어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다음에 신청 후 절차. 이제 등기를 신청한 후 절차인데 여기는 이제 그거 나섰어요.
자, 보세요. 등기한 이제 등기한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이상 없으면 등기했죠. 그럼 등기가 끝났어요. 자, 근데 문제는 등기관이 이제 접수를 딱 받아 보니까 이게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한다? 등기부 기록을 거부해야죠. 그게 각하 처분. 그래서 여기는 각하가 이제 줄 시험 나옵니다. 자, 근데 각하가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뭔가 하면 각종 등기할 때, 자, 이제 등기가 되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할게요. 이제 지난 시간 수업은 절차 총론, 절차를 다 봤어요. 이제 다 봤고 오늘은 잘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세요. 자, 표시 등기할 때는 자, 쭉 나열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하는가, 서류는 뭐가 있는가, 그다음 이제 자, 이런 등기는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오겠죠. 이 표시 등기, 또 권리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쭉 비교. 또 첫 번째, 그럼 권리에서 중요한 게 소유권 등기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신청할 때 서류는 뭐가 있는가, 자, 이런 등기 되냐 안 되냐, 각하사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언제나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 그 강론 파트는 언제나요 총론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던 말 있어요. 이 등기는 좋은 게요, 똑같은 문장이 적어도 3번씩은 나와요. 뭔가 하면 보세요. 한 바퀴 들으면 똑같은 말을 3번 듣는 소리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절차 총론 여기를 이제 좀 잡아 놓으셔야 돼.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첫 번째는 여기 등기 신청 형태, 어떻게 신청하는가. 두 번째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세 번째가 등기 신청 방법, 뭐 전자신청 관련해서 보고, 신청 후, 자, 이제 각종 등기할 때 이제 그 등기가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 각각에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고, 요걸 이제 다시 풀어서 보는 겁니다. 이제 됐고. 그럼 이제 자, 이제 오늘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표시의 등기와 권리 등기 자르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할게요. 이제 제4장 표시에 관한 등기다 돼 있고, 우리 책 한 표 보시죠. 자, 우리 책 쭉 넘어가서 자, 407 가시면 돼요. 407 가시면 제4장 자, 표시에 관한 등기라고 돼 있고요. 자, 또 올려보세요. 우리가 등기를 2개로 잘랐죠. 등기부는 3개 부분이죠. 제일 앞부분이 뭐고?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 을구. 또 하나, 그럼 여기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을 기록한다? 이건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서. 이게 이제 표시의 등기예요. 자, 그 다음 갑구에는 어떤 사항을 등기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묶어서 권리 등기가 이제 5장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현재 법률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죠. 그래서 법률에서 4장은 표시에 관한 등기고요, 5장은 권리 등기입니다. 됐고. 자, 첫 번째, 자, 표시 등기죠. 자, 표시 등기인데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 표시 등기는 특징이 표제부 등기죠. 그래서 여기는 뭐랄까요, 출제 비중은 되게 떨어져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최근 10년간 딱 2문제 나왔어요. 딱 2문제 나왔고, 2문제가 나오면 그건 난이도는 최하예요. 맞으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책에 보시면 거기 한눈에 보기 있습니다. 저 보시고, 자, 요거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표시에 관한 등기는 2개로 잘라요. 첫 번째가 토지 표시에 관한 것, 두 번째가 이제 건물의 표시에 관한 것.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 건물이 별도로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하나, 두 번째는 뭐다?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이렇게 자르고. 또 이제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는 종류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거 있어요.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자, 두 번째는 토지 멸실 등기 이렇게 명칭. 자, 보시고 그다음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이것도 좀 잘라야죠. 자, 그럼 이제 또 여기는 3가지. 첫 번째가 건물 표시 변경 등기. 두 번째가 건물 멸실 등기. 또 하나 있어요. 대지권의 변경 등기. 자, 대지권 나왔죠? 그래서 대지권 나오면 하는 말. 대지권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대지권은 뭐다? 대지권 나오면 아파트. 아파트는 특징이 이제 이렇게 해서요. 301호 건물과 토지 지분을 묶어놨어요. 그게 대지권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명칭 보시고,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 변경 등기와 있죠?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변경 등기가 나오면은 언제나 변경 뒤에는 곧 따라와요. 경정 등기라는 게. 자, 이렇게 해서 하죠. 변경 경정은 공통점 뭐?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의 공통점.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 똑같죠. 자,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 때는
그다음 변경 등기하고 원시적 사유는 경정 등기한다. 이거 같이 와요. 이렇게. 언제나 이제 변경 뒤에는 경정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이렇게 구분하세요. 5가지인데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일단 설명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요거 왔어요. 토지 표시 변경.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표시가 뭐가 있죠? 토지의 표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그런 거 바뀌었을 때예요. 그때가 이제 토지 표시 변경 등기. 하나, 첫 번째. 자, 두 번째, 토지 멸실 등기. 자, 여기는 토지가 어떻게 됐어요? 멸실이란 말은 토지가 전부가 멸실됐을 때. 자, 그럼 또 보세요. 토지가 전부가 멸실됐죠. 그럼 더 이상 이제 토지 등기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를 없애버리는 등기. 자, 그게 뭐다? 이제 토지의 멸실 등기. 오케이, 이제 됐고. 그다음 또, 자, 건물의 표시. 자,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자, 건물 표시 뭐 있죠? 건물의 소재나 지번. 또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바뀔 때. 그때가 이제 건물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 건물 멸실 등기. 자, 또 나왔어요. 자, 멸실. 자, 건물이 어떻게? 건물이 전부가 멸실했을 때. 또 이제 건물이 전부가 멸실하면 더 이상 건물 등기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근데 이제 건물 등기부를 없애는 등기. 이게 이제 건물의 멸실 등기. 오케이. 자, 그리고 대지권. 대지권은 이렇게 써요.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특징이 있어요. 아파트는 자, 내가 아파트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301호 샀다. 자, 보세요. 아파트를 여기서 301호로 사면 301호만 사요? 아니면 토지 지분을 2개를 같이 사와요? 같이 사왔어요. 그럼 내가 보세요. 내가 대지권 등기된 아파트를 딱 보세요. 요 말은 이제 토지 건물을 묶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301호로 사면 토지 지분은 따라오는 거예요. 팔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대지권이라고 이제.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아파트 부지에 면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또는요, 여기다가 내가요, 지금 그거죠. 리모델링. 아파트를 수직 증축했어요. 한 층 올렸다. 한 층을 딱 올리면 보세요. 구분 건물이 늘어났죠? 그러면 요 사람들 밑에 토지, 밑에 건물들 대지권 비율이 늘어요, 줄어요? 이게 줄겠죠. 그게 이제 대지권의 변경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용어 정의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뽑아 보셔야 돼 이제. 근데 여기는 이제 재밌는 거. 첫 번째.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표시의 등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단독 신청 등기입니다. 자, 이해되세요? 자, 권리의 등기는 공동 신청. 표시 등기니까 단독 신청. 이렇게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자, 크게 묶으시면 돼. 첫 번째 단독 신청 등기다.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예요. 보세요. 지금 표시 등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2개 있다. 뭐와 뭐? 등기부와 대장. 그럼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그럼 이제 부동산의 표시는 대장. 그러면 자, 보세요. 표시 등기니까 이때는 반드시 어떤 서류를 첨부해라? 대장 첨부해라 그 말입니다. 왜? 등기한들은 부동산에 표시 바뀐 걸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서류? 대장을 첨부합니다. 이렇게. 그럼 세 번째는 자, 표제부 등기죠. 자, 기억하세요. 표제부에는 언제나 주등기예요. 자, 기억나세요? 순위 번호가 1, 2, 3, 4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자, 1-1번, 1-2번, 1-3번 요게 부기 등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표제부에는 부기 등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언제나 이제 주등기가 됐고. 또 이제 또 하나. 자, 여기 등기 신청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 처음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형태에서 등기는 원래 원칙이 신청주입니다 그랬죠? 신청주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등기는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그럼 보세요. 자, 등기 신청주의니까 사람들이 등기를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표시 등기는 1월에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월에 의무 기간이 있다. 뭐 이 정도가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사항들입니다. 이제 다시 자, 묶을게요. 첫 번째. 자, 표시 등기니까 등기할 때는 공동 단독. 자, 단독 신청한다.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자, 대장 첨부 해야 한다. 표시 등기니까. 그리고 등기할 때는 주등기, 부기등기. 여기는 주등기 한다. 또 이제 자, 신청, 표시 등기. 얼마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월에
의무기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요게 이제 중요하게 물어본 포인트들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문제 낼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책에 줄 준 거 볼게요. 자, 407. 그 밑에 내용 보세요. 1번.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고요. 1번. 이제 소제목에서 토지 표시 변경, 경정 등기. 언제 경정이 따라옵니다. 변경 뒤에는. 자, 보시고. 자, 의 보시고. 그럼 이제 신청자 할게요. 이제. 자, 2번, 1번. 자, 첫 번째 이제 소유권의 명인이 단독 신청한다. 단독. 의무기한이 얼마? 1월. 그럼 이제 첨부 정보. 자, 보세요.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토지의 변경 전과 변경 후에 표시에 관한 정보를 첨부. 요게 그거예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오케이, 이제. 그래서 줄 하나 딱 걸어놓으세요, 이제. 그래서 어차피 크게 막 물을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특징 말씀드리면 토지 표시 여기는 우리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그거 나올 거예요. 제가 토지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보세요. 꼭 합병을 해야 돼요? 그런 제한은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걸 내가 합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자, 근데 문제는 토지 두 개를 합병했다. 몇 필지예요? 요게 1필지. 우리가 자, 지적고 공부할 때 그거 봤었어요. 합병. 또 그거 나왔어요. 1필지 성립 요건. 자, 기억나세요? 1필지 성립 요건. 6가지. 소목동 연등축 그랬죠. 그 내용을 여기서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거기도 토지 표시 변경 등기겠지. 그렇게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은 제목만. 그래서 일단 명칭 잡고 보셔야 되지. 한 가지 봐주셨고. 자, 그 다음 장. 자, 두 번째는 요거 왔어요. 토지의 멸실 등기. 멸실 등기 보시고 거기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의에서 표제부 등기상을 말소하는 표시한 후에 그 등기료를 폐쇄하는 등기. 자, 이제 등기부 없애라 그 말입니다. 어차피 토지가 없어졌으니까 등기부 당연히 필요 없다 그 말이고. 됐고. 자, 신청은 단독. 자, 의무는 1월. 그다음 이제 또 대장 첨부한다 돼 있고 이제. 그리고 멸실 등기 특징이죠. 멸실 등기 하고 나면 더 이상 등기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그래요. 폐쇄한다. 그래서 옛날 종이 등기부 있죠. 종이 등기부는 딱 용지를 뽑아가지고 창고에다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폐쇄했다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절은 저기 이제 건물의 표시. 자, 첫 번째 보세요. 건물 표시 변경 등기돼 있고. 자, 의 보시고. 자, 또 똑같아요. 절차 신청. 누가?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한다. 이제 소유자가 그 말이죠. 그다음 의무 얼마 이내? 여기 1개월 이내. 그리고 등기의 실행. 자, 보세요. 자, 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한다. 자, 뭔가 하면 이 말이에요. 자, 내 토지인데 뭐 건물인데 보세요. 건물인데 건물에 이제 뭐랄까요? 뭘 뜰까요? 자, 면적이 바뀌었다. 이렇게 또 이제 건물에서 이제 뭐 구조가 바뀌었다. 이럴 수 있죠. 그때는 이제 옛날 건 필요 없잖아요. 옛날 건 싹 지우고 이제 밑에 새롭게 등기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게 다른 말로 주등기다 그 뜻입니다. 됐고. 그럼 두 번째 이제 건물의 멸실 등기. 자, 이제 건물이 어떻게? 건물이 전부가 멸실했을 때 전부 나오고. 체크하세요. 신청. 소유권의 등기명 소유자가 단독 신청됐고. 의무기한이 얼마? 1월 있고. 거기서 이제 2번 지문이 좀 우리 본 지문입니다. 자, 보기 보세요. 3번에서 409페이지 2번에 양가로 3번 등기 신청 의무. 거기서 동그라미 2번 건물의 소유권에 등기명인이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다음 줄 그세요.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명인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걸 그때 나왔었어요. 대위 등기할 때. 자, 대위 등기인데 이렇게 해서요. 토지는 누구 거고? 토지는 갑 거고. 자, 건물을 거다. 근데 의뢰 건물에 불이 났어요. 건물이 이제 다 타고 없어지면 자, 무슨 등기한다? 멸실 등기. 누가? 당연히 의뢰해야죠. 얼마 이내? 1월 이내. 근데 문제는 요 월이 1월 이내 멸실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그래서 1월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그때는 이렇게 해서요. 요 갑을 이렇게 불렀어요.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이렇게 했어요. 다시 갑을 뭐라 부른다?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오케이, 이제 제목 알아야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때 나온 지문, 대위 등기 때 나왔던 지문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 첨부 정보. 또 뭐가 좋아야죠? 당연히 이제 대장 첨부해야죠. 됐고. 그럼 이제 5번은 조금 달라요. 5번은 뭔가 하면 건물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건물이 멸실하면 멸실 등기죠. 근데 문제는 가면
건물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등기만 딱 먼저 해놔버렸어요. 건물은 없었는데 등기해놨다. 그때도 그 등기부 없애도 말아야 돼요. 당연히 없앨 수 있어야죠. 거기 이제 건물이 부존재. 차이점은, 자, 건물이 멸실하면 얼마 이내? 1월 이내. 건물이 부존재했죠? 요거는 지체 없이 바로 그냥 없애라 그 말입니다. 차이점은 그거예요. 하나. 그럼 등기의 실행. 자, 또 이제 나왔어요. 그 끝에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필요 없다 그 말이죠. 됐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대지권의 변경 경정.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 되게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사항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이렇게 합니다. 자, 아파트를 처음 지으면 그때는 건물과 토지는 별개예요. 아무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대지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다 묶어서 이렇게 불러요. 대지권의 변경 등기다. 이렇게 이제 그 용어 정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고, 자, 이렇게 하세요. 일단 자, 네 가지야 이제 가장 기본. 자, 다시 한번 확인. 자, 표시 등기니까 이제 표시 등기니까 첫 번째 등기할 때 공동 단독, 단독 신청한다. 또 표시 등기관 어떤 서류 가져와라? 당연히 대장을 첨부해라. 뭐 토지대장, 또 뭐 건축대장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등기는 표제부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언제나 주등기. 또 표시 등기는 얼마의 의무기한이 있다? 1월에 의무기한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만 정확히 보시면 돼요. 그 요편자 나중에 다시 이제 우리 본섭도 다시 이제 프린트 드릴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은 형탐 딱 보셔야 돼. 됐고.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이제 4장이었어요. 5장은 권리관한 등기. 자, 기억하세요. 자, 타이틀. 자, 지금 4장은 표시의 등기. 그건 다른 말로 거기에 이제 표제부 등기고. 그 다음 이제 5장이 권리관한 등기예요. 이 권리 등기를 다른 말로 자, 뭐라 부른다? 갑구을구 등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갑구나 을구에는 어떤 사항을 기록한다? 묶어서 이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 권리, 묶어서 권리 등기 이렇게. 그리고 이제 특징, 자, 권리 등기 파트입니다. 여기는요. 앞으로 시험 보러 가시면요, 보통 한 해에 한 7개 내지 8개 시험 나와요. 거의 등기부의 절반이 훨씬 넘어요. 여기가 이제 주 포인트인데, 하는 말 언제나 저기 있죠. 강론은 뭐다? 총론의 반복. 보셔야 돼요. 보시고. 요 책 좀 봐주세요. 자, 411. 자, 권리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또 한눈에 보기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고, 요거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하세요. 이제 권리관한 등기인데, 권리 등기 대표 뭐 있습니까? 등기할 권리. 당연히 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쭉 나오겠죠. 근데 제일 앞에요. 첫 번째, 요게 와요. 요게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 통칙이라는 게 와요. 통칙. 자, 통칙이 뭔가 하면 요게 이제 권리 등기에 다 걸치는 거 그 말이에요. 권리 등기 다 걸치는 거. 이 통칙이 다시 이제 등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권리의 변경 등기. 두 번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세 번째는 말소 등기. 네 번째는 말소 회복 등기.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우리가 자, 등기법 첫날 한번 쭉 봤던 용어들이죠. 자, 이제 한번 확인 한번 할게요. 자, 간단히 들으세요. 첫 번째, 권리의 변경. 자, 요거는 말 그대로 권리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예요. 권리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 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예를 들었었어요. 전세권 등기에서 전세금의 증감이 있을 때, 또는 저당권 등에서 채권에게 증감이 있을 때, 그게 권리의 변경 등기예요. 그렇게 해요. 권리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 이렇게 첫 번째, 이게 권리의 변경 등기. 자, 두 번째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자, 또 나왔네요. 자, 이 용어 제가 좀 잘 보세요 그랬어요. 등기 명의. 자, 갑 앞으로 등기했다. 자, 갑이 뭐예요? 갑이 등기 명의인이지. 자, 그럼 다시, 그럼 등기부에 이제 보세요. 갑 앞으로 등기했어요. 갑에 뭘 적어요? 갑에 성명, 주소,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 그거 적어놨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묶어서 여기가 등기명의인 표시가 되는 거예요. 등기명의인 표시.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요. 이렇게 했어요. 전세권자가 자기 주소 바꿨을 때, 소유자가 이렇게 했어요. 자기 집을 전세를 놓고 이사 갔다. 소유자의 주소 바뀌었죠? 그때가 무슨 등기? 그때가 이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이제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처음에 우리 그렇게 했죠.
말소 등기는 언제 실시한다? 등기 원인이 전부가 소멸했을 때. 그럼 다시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 요 말은 보세요.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자,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갑과 을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취소했어요. 그럼 계약을 이제 해제나 취소하면 을의 등기는 등기부 있을 필요가 없죠. 뭐 한다? 그때 이제 자 이렇게 한 거예요. 등기를 그냥 지우는 거 아니고 뭐 하고 말소 등기하고 자 그 다음 지웁니다 그랬죠. 이제 그래서 말소 등기하고 지우게 되고 또 이제 그 다음 그래서 말소 등기를 그렇게 했어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했을 때 또는 전세권 등기에서 기간 만료됐을 때 마찬가지죠. 또 저당권 등기에서 변제했을 때 그때가 이제 말소 등기입니다. 중요한 게 등기를 그냥 지운 게 아니고 무슨 등기하고 말소 등기하고 그 다음 지운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야죠. 그 다음 말소 회복. 자, 말소 회복 기억나세요? 어려운 단어인데. 자, 말소 회복은 등기가 어떻게 됐어요? 등기가 부적법 말소했을 때. 그럼 등기가 이제 부적법 말소가 되면 이렇게 해서요.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 소멸. 효력이 존속해야죠. 자, 부적법 말소인데 등기가 지워진다 이렇게 하면요. 남아있을 등기가 아예 없다 그랬죠. 그때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등기를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등기다? 말소 회복 등기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일단 이렇게 하세요. 자, 통칙인데 다시 한번 통칙의 이유가 있어요. 통칙인데 이 앞에는 모든 등기가 다 들어와요. 자, 소유권의 변경 등기 괜찮아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소유권의 말소 등기, 소유권의 말소 회복. 자, 소유권 다 들어왔죠? 자, 또 자, 전세권 변경 등기 괜찮아요. 전세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전세권 말소 등기, 전세권 말소 회복 다 들어오죠. 이게 뭔가 하면 여기는 앞에는 모든 등기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를 뽑아놓은 거예요. 권리 등기 통칙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보셨고 그 책 좀 보시면 그 책의 박스 한눈에 보기 제가 쭉 적어놨는데 요게 약간 좀 부실하게 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자, 일단 칠판 먼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권리 변경은 자 이렇게 했죠. 권리 변경은 권리 내용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권리 등기죠.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이거는 공동 신청 등입니다. 왜? 권리에 변화가 있으니까. 그럼 또 얘는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이거는 둘 다 가능해요. 여기는 이제 자 주등기도 할 수 있고 우리 수업 시간에 든 거는 제가 요거 들었어요. 부기등기를 여기 주등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읽어보시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원칙은 공동이고 예외는 단도로 바꿔주셔야 돼. 단독으로 이렇게 이제 됐고 그럼 또 자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자 성명 주소 또 주민등록번호 바뀌었을 때 그때가 이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이건 등기할 때 이거는 공동 단독 당연히 단독 신청이죠. 단독이에요. 권리 변화 없으니까. 근데 요거는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요거는 언제나 부기등기. 자 2-1번 그랬어요. 왠가면 소유자가 주소 바꿨죠.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다른 사람으로? 아니잖아요. 소유자는 변화가 없죠. 그냥 주소 바뀐 거니까. 요게 이제 부기등기 이렇게 하고. 말소등기. 자 말소등기는 보세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요것도 자 보세요. 말소등기는 권리가 지워지죠. 이 권리등기예요. 얘도 원칙은 공동 신청 그래야 돼요. 예외가 있죠. 이제 단독도 있고 직권도 있고 이제 좀 이따 볼 사항들입니다. 보셨고 그 다음 이제 요거 어때요? 자 이 말소등기는 얘는 언제나 주등기예요. 언제나 주등기. 그래서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 말소 회복. 자 보세요. 권리를 회복시켜야죠. 그럼 얘는 권리의 등기예요? 표시의 등기예요? 권리 등기를 살려놨으니까 당연히 권리 등기. 권리 등기니까 공동 단독. 당연히 이제 공동 신청해야죠. 또 그리고 얘는요. 판결 받으면 단독도 가능합니다. 원칙은 이제 공동이다 그 말이고 여기 이제 요거 나왔고요. 이제 여기도 등기할 때는 주등기 부등기가 둘 다 가능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는 그거 들었었어요. 주등기 기억나세요? 자 우리 첫날 등기법 첫날 누가 전세권 등기 1번 등기를 다 지워버렸어요. 회복을 시킬 때는 1번으로 살아났죠? 그 말입니다. 원칙은 주등기. 근데 예외로 부기도 가능하고요. 보시고 이제 이렇게 형탄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오늘은 요 뒤에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마시고 대신에 이렇게 하세요. 명칭 정확히 체크해야죠. 명칭.
보시고 이제 하나씩 좀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기. 자, 411. 자, 또 이제 1번에 권리의 변경 등기. 아까 했어요. 변경 뒤에는 언제나 뭐가 따라온다? 경정 등기가 따라와야 되겠죠? 그 말입니다, 이제. 변경이고. 자, 첫 번째. 자, 의 보시면 자, 권리의 변경 등이란 등기부에 갑구토 을구에 기록된 권리 내용에 체크하세요. 권리 내용에. 그다음 후발적 변경이 생긴 경우. 두 개 나와야죠. 자, 변경 등이니까. 첫 번째는 권리 내용에. 두 번째는 여기 후발적 사유로 이제 고치는 등이고, 그다음 이제 첫 번째 신청은 공동 신청돼 있죠. 이 권리 등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 신청한다. 자,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흔히 예를 들기를, 자, 얘가 이제 갑과 을이, 자, 전세금 1억, 전세권 설정, 을 앞으로 이제 등기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갑이 을한테 왔어요. 자, 전세금 좀 올려 이렇게 합니다. 이 전세금을 이제 1억에서 1억 5천으로 징역을 하면, 자 보세요. 전세권 등기에서 뭐만 바뀌었다? 전세금만. 다른 건 변화가 없잖아요. 일부. 요거는 이유가 원시적 후발적. 요게 후발적.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자, 그럼 보세요. 이때는 보세요. 갑걸이 원래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칙이 공동 신청 등기다 그 말입니다. 체크하고 공동 신청. 그다음 이제 자, 등기 형식 나와 있죠.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이제 자, 권리의 변경 등인데 이렇게 했어요. 전세금이 1억. 자, 1억에서 이제 1억 5천 늘어났다. 혹시 그 프린트 있는 분들은 프린트 한번 보세요. 우리 등기부 첫날 나간 프린트 있죠. 등기부 쭉 그려놨던 거. 자, 그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전세금 1억에서 1억 5천 늘어났다. 늘어나면 보세요. 어차피 지금 등기부에 을밖에 없죠. 그러면 1억 5천 이거를 1번을 다 만들어도 돼야 안 돼요? 다 만들어도 되죠. 어차피 을밖에 없으니까. 그때가 이제 1-1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기등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흔히 여기 권리명령은 원칙은 주로 부기등기라 불러요. 부기등기고. 자, 한 번 더 어려운 거. 자, 한번 들으세요. 전세금 1억입니다. 그 다음에 갑이 병한테 가서 자, 돈을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을은 1번 전세권자, 병은 뭐다? 2번 저당권자. 1번, 2번이죠. 여기서 이제 전세금을 지액한대요. 1억 5천으로. 이렇게 1억 5천으로. 자, 그럼 보세요. 병 얘는 보세요. 얘는요. 전세금을 지금 처음에 얼마로 보고 들어왔어요? 1억으로 보고 들어왔죠. 그 전세금이 늘어나 버리면 병한테는 불리하죠. 이 병이 그래서 우리가 이해관계인 그래요. 자, 이해관계인이고 이제 오늘 결론만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요. 이제 을이란 사람, 을 얘는요. 1억 5천을 1번을 다 만들고 싶죠. 그때는 먼저 병한테 먼저 가는 거예요. 전세금을 지행하는데 승낙사 저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이 딱 그래. 내가 치사하게 전세금 뺏어 먹겠니? 자, 다 해줄게. 승낙을 해주면 그때가 1-1번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병 얘가 지정신이면 승낙해줘 안 해줘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안 해줄 때는 어떻게? 그때 이제 3번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병을 우리가 그게 불러요. 이해관계인 그래요. 이제. 요거는 결론만 딱 들으시고 자, 이렇게 하세요. 요 권리 변경은 원칙은 부기등기예요. 원칙은. 자, 그런데 부기등기고 이해관계 승낙이 없을 때는 그때도 주등기죠. 승낙을 해주면 그때는 부기등기다. 이게 되게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놓으셔야 돼. 그래서 그 책 좀 보세요. 자, 그 제일 자 411 2번에 2번 제일 끝에 기업번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하나 첫 번째고 또 옆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승낙 받아왔죠? 그때가 뭐다? 그때가 부기등기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니은번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자, 이 병이 안 된다 딱 그래버리면 그때는 원래 1번이고 2번이죠. 그때는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에 전세권 변경 그 다음 이제 1억 5천 이렇게 5천만 원이 늘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결론만 딱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시험은 여기가 잘 나와요. 권리의 변경 경정 여기 이제 자, 요 파트인데 일단 오늘은 명칭 기억하시면 되고 세부상까지는 너무 많이 막 하려 그러지 마세요. 이제 둘 다 가능하다 결론 됐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 장 가서 자, 등기명의인 표시 또 나왔어요. 자, 의 보시죠? 자, 등기명의인의 동의선을 나타내는 표시사항. 그럼 이제 후발적으로 변경. 자, 그 다음 밑에 적어놨어요. 등기명의인의 뭐? 성명,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바뀌었을 때. 요때 이제 행해진 등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세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됐고. 자, 다시 등기명의인. 자, 갑 앞으로 등기했다. 갑이 뭐다? 등기명의인. 등기부에 갑에 뭘 적어라? 갑에 이제 적어야죠. 갑에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게 이제 등기명의인 표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줄 읽어볼게요. 일단 먼저 고 2번. 자, 신청. 등기할 때는 공동 단독. 이제 단독 신청이 다 떴고. 됐고. 그럼 첨부 정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이거죠. 소유자가 이름 바꿨죠. 주소 바꿨죠. 그때는 이제 보세요. 이름이나 주소 바뀐 거 확인을 시켜줘야 돼, 말아야 돼요. 시켜줘야죠. 그게 뭐다? 서류 첨부해야죠. 자, 그럼 보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소유자가 이름 바꿨어요. 이름 바뀐 거는 어디 나올까요? 이름 바뀐 거? 요거는 거기 나오겠죠. 가족관계 증명서. 옛날로 치면 호적. 또 이제 주소 바꿨다. 그때는 주민등록 등초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서류 파트입니다. 그래서 첨부 정보에서 보시면 거기 자, 두 번째 줄. 자, 신청 정보에 그 표시의 변경, 경정을 지면은 시구면장 소면 나왔죠? 요게 그거예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아직 보시려는 건 아니고 3번의 그 기억번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이거는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거 이 부기등기 그랬죠? 자, 그럼 보세요. 시험 보러 딱 갔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한다.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우리가 시험 볼 때요. 왠지 항상 언제나 나오면 기분 나쁘죠? 틀린 거 같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꼭 그렇게 나와요. 항상 부기등기한다. 이렇게. 또는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제 어차피 소유자가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말이죠. 됐고. 그 다음 이제 말소등기. 말소등기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다시 자, 말소는 자, 좀 더 볼게요. 자, 여기는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말소등기 나왔고, 자, 말소등기는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요. 등기가 어떻게 됐다? 등기가 이제 부적법 말소했을 때 한 가지죠. 그럼 문제는 보세요. 등기가 이제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을 해야죠. 제가 잘못 말했네요. 다시요. 말소등기는 언제? 여기는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했을 때. 자, 그 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또 잘라볼게요. 잘라서 요건 나왔어요. 첫 번째. 등기 원인이 전부 부적법. 여기 등기 원인 나왔죠? 자, 그러면 다시. 자, 등기 원인이 뭐다? 자, 갑과 을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했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인 등기 목적이고 등기 원인이 매매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등기 원인이 전부가 소멸했어요. 이제 두 개 나왔어요. 전부 이렇게. 이제. 그럼 두 번째 부적법의 원인은 불문이에요. 자, 왠가 하면 자, 원인이라는 말. 아까 우리 그렇게 했어요. 변경 경정에서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일 때는 변경,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인 경우에는 경정 있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인은 불문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원시적 후발적 따지지 않아요. 또 나왔어요. 여기도 이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언제나 또는 그 기본적인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체크 한번 볼게요. 자, 412 말소등기. 자, 의 보시고 의. 자, 그 다음에 요건 첫 번째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 똑같은 말이에요. 등기에 대해 있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적으면 그 말이에요.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됐고. 두 번째는 원인은 불문. 그 다음 이해관계인 승낙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절차가 와야 되겠죠. 자, 무조건 기억하세요. 자, 말소등기. 이거는 원칙은 공동 단독, 원칙은 공동이에요. 내외가 이제 단독도 있고 직권도 있습니다. 네, 주의하실 거는 자, 10%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 다시 자, 간단한 예로 자, 을은 소유자, 병은 전세권자. 이제 보세요. 전세권자예요. 살다가 기간 끝났어요. 기간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나면 자, 을이 갑한테 자, 딱 가서 이사가게 돈 내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갑은 뭐라 그래요? 갑은 을에게 자, 얘 돈 바로 줘야 돼요?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을이 갑한테 와서 이사가게 돈 달라 요구하면 갑은 을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세권 말소할 서류 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류. 그럼 뭔가 하면
요 을은 전세권 발사 서류를 제공하고 갑이 이제 전세금을 주고 을이 돈 받고 이사 갔다. 이사 가면 보세요. 더 이상 을의 등기 요거는 등기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죠. 그럼 이때는 요 갑은 을이 준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 가서 이제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 말소 등기를. 자 보세요. 근데 갑이 혼자 갔죠. 혼자 갔습니다. 이거는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혼자 갔지만 이건 공동이에요. 왜? 우리는 을의 서류가 오면 갑은 온 걸로 봐준다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게 요 갑이요 그냥 온 게 아니고 을이 준 서류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는 을은 온 걸로 봐줘요. 그래서 원칙이 뭐다? 원칙이 공동 신청 그 말이라고 했죠.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여세요 다시요. 말소 등기는 자 혼자 가도 원칙은 공동 단독, 원칙은 공동 신청 그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주요 포인트입니다. 보셔야 돼. 그래서 꼭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 안 따라갔는데? 안 따라가도 우리는 서류가 오면 당사자는 온 걸로 봐주겠다 그 뜻입니다. 이제 이거 주의하셔야 돼. 첫 번째가 공동. 자 예외가 있습니다.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은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죠. 자 한번 했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상속 등기다. 자 아버지는 갑, 아들은 을. 갑이 사망했어요. 아들이 상속받겠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 단독이죠? 또 상속 등기, 말소 등기도 혼자니까 단독이 되겠죠. 이제. 자, 이런 것도 가요. 자, 어려운 거 하나 들어볼게요. 자, 갑은 소유자, 을은 전세권자. 근데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전세권자인데 을이요. 을이 사망을 했어요. 을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상속인 없이. 또 이제 을이요. 집 나가더니 집에 안 들어와요. 우리 옛날에요. 행방불명 그랬죠?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소재불명 그래요. 자, 이제 찍기 연습. 자, 보세요. 을이 사망하거나 을의 소재가 불명이죠. 문제 있습니다. 자, 을이 사망했어요. 상속인 없이. 그럼 문제는 보세요. 요 갑은 이제 을이 죽고 없죠. 근데 요 갑이 을의 소리를 막 뒤져가지고 혼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근데 문제 보세요. 을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을이 사망을 하면 을이 사망한 거를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자, 사람 죽었다. 그냥 묻어요? 큰일 나요. 그랬다가 뭐 해야 돼? 사망 신고해야지. 그럼 신고가 돼 있으니까 을이 사망했다는 서류 떼가지고 단독 말소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또는 보세요. 소재 불명. 을이 집 나갔는데 안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자, 을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이건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가 이제 법원에 가서 판결받아서 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단독.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말소 등기는 원칙은 뭐다? 원칙은 공동이에요. 예외가 있습니다. 이제 단독 신청. 단독의 대표가 저런 경우예요. 전세권 등기에서 전세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상속되면 또 남아 있으니까 없을 때. 그럼 또 하나 이제 전세권자가 소재 불명일 때, 그때가 이제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직권말소. 이거 어려운 말이 한번 들어오세요. 직권말소인데, 자 이런 거 어떨까요? 자 한 번 더. 자 사건 보세요. 사건. 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제 갑은 소유자, 을은 전세권자. 1억에 전세권 설정. 우리가 이렇게 불렀어요. 요 갑을 전세권 설정자 그랬죠. 설정자가 집주인 그랬어요. 집주인이고 을이 이제 전세권자. 그럼 이 보세요. 전세권자 얘는 계약기간 만료하면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계약 다 만료했어요. 그럼 이제 을이 갑한테 와서 전세금 내놔 그럴 수 있죠. 자, 그 권리예요. 그게 다른 말로 이제 전세금 반환 청구권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전세권이 보세요. 이제 기간이 지금 1년 남았습니다. 근데 을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을이 이제 병한테 딱 가요. 돈 좀 꺼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병이 담보 가지고 오래요. 근데 문제는 요 을이 마땅한 담보가 없어요. 어떻게? 마땅한 담보가 없더라. 보세요. 저 을은요. 전세권 기간 끝나면은 갑으로부터 1억 받을 권리 있죠. 자, 요 권리를 담보로 돈 빌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돈 못 갚으면 네가 전세금 받아가라 그 말이에요. 돼요, 안 돼요? 됐지. 요걸 이제 이거 불러. 여기를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을은 뭐고? 전세권자. 병은 뭐다?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
시간 쭉 흘러서 전세권 기간 만료. 자, 기간 만료하면 보세요. 자, 을이 갑한테 딱 가요. 자, 이사가게 돈 내놔 이렇게 합니다. 갑이 알았어. 돈 줬어요. 이사가 버리면 이 병은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병이 보호가 안 되죠. 그래서 보세요. 을은 전세권자고 병이 지금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기간 만료했어요. 그럼 이제 을이요. 갑한테 먼저 가면 안 돼. 이제는 을이 병한테 먼저 와야 돼요. 이번에 전세권 말소하게 승낙사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병은 뭐라 그래요? 돈 내놔 이게 되겠죠. 병이 돈 받으면 뭐죠? 돈 받으면 그때 이제 승낙서를 을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을은 이제 자기의 등기필 정보 아시죠? 을의 등기필 정보와 병의 승낙서를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상한으로 이제 전세금 주고 이사 갔다. 그럼 이제 요 갑은 보세요. 갑은 이제 등기소 가서 을의 등기를 말소한다, 병의 등기를 말소한다. 자, 갑이 해준 거는 전세밖에 없죠? 그럼 갑이 가서 전세권 지우는 거예요. 전세권이 이제 신청으로 딱 지워지면 병의 등기 어떻게? 보세요. 자, 전세가 없어졌죠. 그러면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요건 어떻게 한다? 요게 이제 직권 말소라고요. 자, 등기한이요. 병의 승낙서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잖아요. 아, 그럼 보호 받았구나. 필요 없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한다? 그때가 이제 요게 이제 의뢰 등기가 요게 지워지면 병의 등기가 직권 말소입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해요. 요 병의 등기를 말소할 권리를 목조로 하는 등기다. 요게 이제 직권 말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우리 시험은 이렇게 해요. 원칙은 공동이죠. 그래서 예외가 이제 단독과 직권 요 파트가 이제 즐겨뜨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말소 등기 시험에 곧잘 나와요. 정확히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단독 신청 직권 말소 나왔죠. 요게 우리가 그때 봤어요. 3장 제일 앞에서 등기 안에 직권 등기가 뭐가 있는가, 단독 신청은 뭐가 있는가, 그때 나온 게 또 반복됩니다. 그리고 요 문장들이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또 나와요. 이제 보시면 돼. 자, 보셨고 다시 이제 요감도 따져봐야죠. 여기 말소 회복 등기 다시 보세요. 자, 마지막 말소 회복. 자, 말소 회복은 어떻게 됐어요?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 또 이제 보세요. 등기가 이제 부적법 말소가 됐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갑은 소유자. 다시 그릴까요? 자, 또 올려보세요. 이제 갑은 소유자. 을은 전세권자. 자, 전세금 1억. 자, 이제 보세요. 갑의 건물에 을명의에 전세권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요 갑이 은행 가서 대출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만큼 제한되겠죠? 그래서 요 갑이 서류를 위조해요. 이렇게 해요. 서류 위조해서 등기소 딱 가서 의뢰 등기에 무효를 주합니다. 취소를 주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보세요. 우리나라 등기관은 심사할 때 형식적 심사한다, 실질적 심사한다. 우리는 형식적. 이 등기관은요, 갑이 가져온 서류만 심사해요. 서류만. 서류를 똑같이 위조했어요. 그럼 등기관 속아서 어떻게 해요? 속아서 의뢰 등기를 지워주겠죠. 말소. 그럼 뭐죠? 기간은 1년 남았어요. 의뢰 등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의뢰 전세권 요거는 아직은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존속해야 되겠지. 왜? 그렇게 해야 을이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말소회복에서 이렇게 하세요. 말소회복은 자, 등기가 어떻게 됐다? 부적법 말소했을 때. 한 가지. 두 번째는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 소멸. 효력이 존속한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등기한다? 회복을 시켜줘라 그 말입니다. 이제 됐고. 책 좀 보세요. 자, 여기 자 413. 자, 일단 의 보시고 요건 보세요. 자, 1번. 요건 1번.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한다. 또 나왔어요. 제3자에게 손해가 없을 것. 이렇게 돼 있고. 됐고. 그럼 이제 또 똑같아요. 자, 의뢰 등기를 몰래 지웠죠? 의뢰 무슨 등기한다? 회복 등기. 그럼 보세요. 그럼 등기부에서 권리가 살아나겠죠. 그때도 이제 그래서 요 회복도 요것도 권리 등기예요. 이제 원칙은 어떻게? 공동. 그럼 이제 의뢰 갑한테 내 등기 왜 지웠니? 회복하게 따라와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갑이 따라와요? 안 따라오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법원에 가야 돼요.
법원에 가서 소송을 딱 제기해요. 법원 따져보니까 이상이 없죠? 그러면 이제 판결 나옵니다. 자, 의뢰 등기가 부적법 말소되었으므로 부적법 말소. 의뢰 등기를 회복하라 이렇게 나와요. 회복하라. 판결 받았죠? 그럼 이제 판결 받았으니 어떻게? 의리 판결 써가지고 혼자 와서 이제 등서서 회복 등기를 신청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뭐 체크하세요. 원칙은 공동. 되고 만약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등기한이 직권말소 시켰어요. 직권말소. 그러면 등기한이 직권말소한 등기는 회복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직권에 의한 말소 회복. 이게 되겠죠. 됐고. 그 다음 양가로 4번. 자 보시면 실행 방법. 등기 회복의 신청을 받아 등기 회복할 때 회복 등기를 한 후에 일단 회복 등기 먼저 했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말소된 등기와 동일하게 등기한다. 됐고. 자, 그럼 이거 하나 보고 갈까요? 자, 이제 또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인데 앞으로 쭉 넘어가서요. 자, 거기 1장 가시면 거기 이제 370페이지 370 펴보세요. 거기 자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제가 등기를 일단 그려놨어요. 볼게요. 1번에 전세권 설정 쭉 등기했고, 그럼 2번에 1번 전세권 말소 원인은 설정계약 해제라고 되어 있죠. 자, 해제를 이유로 싹 지워버렸어요. 몰래 가서. 이 얘기 이제 갑이 가서 의뢰 등기를 몰래 지웠고, 그 다음 이제 자, 요 의리 이제 법원에서 판결받았죠. 자, 3번 1번 전세권 회복. 그럼 이제 원인은 법원에 판결돼 있고 판결받았죠. 그 다음 이제 1번 등기를 똑같이 살려야 돼요. 순위가 몇 번? 1번 그 말이죠. 1번 전세권 설정 그 접수일자 있죠. 1번 등기랑 똑같이 다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접수일자도 옛날 거 2019년 6월 5일 2346호 돼 있고, 등기원인도 똑같죠. 2019년 6월 1일 설정 계약. 그럼 전세금 동일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이거 회복 등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회복은 보세요. 갑이 가서 의뢰 등기를 전부 다 지웠죠. 그때는 다 되살려야죠. 그때는 주등기예요. 주등기. 이 말은 고등기 1번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누가 가가지고 이렇게 해요. 저당권 등기에서요. 다 안 지웠어요. 다 안 지고 이자만 싹 지웠어요. 이자만 싹. 그럼 그때는 저당권 등기를 다 살려야 돼요. 이자만 살리면 돼요. 그때는 이자만 살리면 되겠죠. 그때는 부기 등기도 가능해요. 여기도 특징이 이제 주등기 부기가 둘 다 가능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그래서 그만큼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등기부 형태를 좀씩 자꾸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 다시요. 그래서 여기는 용어들 그 프린트 가져갖고 비교해 보셔야 돼. 그래서 여기 우책 370페이지는 각종 등기 예라는 파트. 등기가 이제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이제 됐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권리의 변경. 자, 이렇게 해서요. 권리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 권리 등기니까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여기는 공동 신청이고. 특징이에요. 여기는 주등기 부기 등기가 둘 다 가능. 이렇게 나와야죠. 이제 됐고. 그 다음 등기 명의인 표시. 자, 그럼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등기 명의인 표시는 뭐가 있다? 성명, 주소,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 바뀌었을 때 그때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 자, 또 표시 등기니까 등기할 때는 공동 단독. 여기는 단독 신청. 또 주등기 부기등기. 이거는 언제나 부기등기. 소유자가 갑에서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제 여기는 부기등기다. 그 다음 말소등기. 자, 말소등기는 자 등기가 어떻게?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했을 때.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또는 용의권에서 기간 만료. 저당권에서 변제했을 때. 그때 말소등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권리등기니까 원칙은 공동 단독. 원칙은 공동. 예외가 뭐가 있다? 단독도 있고 직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단독과 직권이 좀 이따 이제 오늘 2교시 3교시 수업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여기는 언제나 주등기. 주등기. 그 다음 말소회복. 말소회복은 자 다시 등기가 어떻게 됐어요?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했을 때. 또 중요한 거는 등기가 이렇게 부적법 말소가 되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 소멸. 존속한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다시 살려야죠. 그게 이제 회복 등기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일단 하나 됐고, 이제 여기도 권리 등기죠. 원칙은 공동. 공동의 원칙. 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단독도 있고 직권도 있다 했고. 포인트 말소 회복. 여기는 등기할 때는 주등기 부등기
이것도 둘 다 가능. 그래서 전세 끊는 길 다 지워버렸어요. 그때는 주등기죠. 일부만 지었을 때는 그때는 부기등기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요 표 보셔야 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은 표가 두 개 나왔네요. 첫 번째는 표시의 등기, 분류형태. 두 번째가 이제 여기 권리등기 통칙 파트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통칙 파트를 잘 잡아 놓으시고요. 자, 여기 있는 사항들이 이제 2교시, 3교시 수업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 가시면 이제 그거 나와 있어요. 각종 권리 파트. 자, 그럼 이제 권리 파트에서 가장 기본이 뭐다? 소유권 파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소유권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